안녕하세요.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25일 노동법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룰 내용은 지난주 21일 날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로 나온 중요한 사건에 대한 판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7년 걸려서 이제 결론이 나온 이런 사건인데요. 말하자면 그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또 공공부문에서는 이제 공무직이라고 하는 이 근로자들과 정규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을 때 이것이 근로기준법 6조에서 말하는 차별처우 금지에 위반된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로서는 이제 처음 나왔고, 이것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된 것만큼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판결문을 대법원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셨을 겁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그 판결문 검색, 무료 검색하는 데서 이미 그 내용이 탑재되어 있고, 거기에는 이제 다수 의견까지만 이렇게 탑재가 됐는데, 전체 그 전원합의체 판결문 전체 반대 의견까지 포함된 전체 판결문은 실무노동법 리포트에서 별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고 내용이 좀 더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그 자료들, 판례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요점은 이것이죠. 국토교통부 산하에 국토관리청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기계약직을 이제 고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던 이제 이런 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것을 이제 중규직,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그 중간치기 어중중하다 이래서 이제 중규직이라도 불렀는데, 요즘은 용어가 이제 거의 공무직으로 이제 통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무직 근로자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소속의 그 공무원들 사이에 똑같은 업무, 도로를 보수하거나 과적 차량을 단속하거나 하는 이런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 사이에 어, 일은 같이 하는데 어떤 수당의 차이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당연히 여기 공무직 근로자들은 그런 수당을 똑같이 못 받는 다는 것을 이유로 이것이 차별이 있었다, 근로기준법 6조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그에 대한 못 받은 것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7년 전에 처음에 그 이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1심이나 2심, 항소심까지는 모두 원고, 즉 이 공무직 근로자들이 패소하는 그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이 공무직 사이에 무기계약직이라 할지라도 어떤 차별의 합리성, 이것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본 것이고, 더 중요한 쟁점은 근로기준법 6조에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법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쟁점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 공무직이라는 이 고용 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 그다음에 이것이 차별이라고 하려면 비교 대상이 되는 어떤 근로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비교 대상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인 근로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비교 대상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차별이 있으니까 이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공무원인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인 근로자들에 대한 비교 대상 근로자가 되는가 하는 이것이 두 번째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만약에 그런 차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차별의 합리성이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되겠죠. 바로 이번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논리에서 그 판결을 차례차례 연결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 7명이 지지한 다수 의견에 의하면 우선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이 공무직 근로자라는 그 고용 형태가 첫 번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6조에서 그 차별처우 금지 위반의 첫 번째 구성 요건에 해당돼야 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은 공무직 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고용 형태는 그것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단이 아주 이제 중요한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판단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리딩 케이스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판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이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이 고용 형태가 과연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냐 안 하냐 이게 이제 하급심에서 많이 의견이 갈렸거든요. 한 5, 6년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전고등법원이라든가 서울중앙지법 같은 데서는 이런 무기계약직과 같은 고용 형태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그런 무기계약직 계약을 한번 맺게 된다면 그것을 바꾸기가 참 어렵고 또 보통의 경우 그 처우가 열악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적인 전반적인 인식이 무기계약직은 뭐 거의 비정규직이나 똑같아서 그 중규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어중중한 그런 중규직으로서의 그 처우가 아주 열악하다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본다면 이러한 무기계약직이라는 그 고용 형태 자체가 그 근로기준법 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특히 올해 들어서 또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는 그것은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없다. 그것은 고용계약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하나의 그 사회적 신분으로까지 인정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이런 또 하급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노동법 브리핑에서 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 이 문제가 이 하급심에서 갈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마침내 이번 21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우선 이 공무직 근로자들의 경우 무기계약직이긴 하지만 공공부문에 있는 그 공무직 근로자라고 하는 이분들의 그 고용 형태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고 하니 바로 이것은 고용 형태를 스스로 계약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런 어떤 그 지위를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고정적인 성격의 그 사회적 신분으로까지 볼 필요는 없다,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번 그 전원합의체 판결의 중요한 특징은 공무원이 그러한 공무직 근로자, 공공부문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이 아니죠. 무기계약직이죠.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 그 비교 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공무원이 그런 비교 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는 그 논리를 전개하는데 이 공무원의 특성, 헌법 제7조가 보장하는 그 공무원의 특성을 들어서 이 공무원의 그 법적인 특성과 이 공무직의 그 어떤 특성은 신분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우선 첫 번째 공무직이라고 하는 무기계약직의 고용 형태는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무원의 신분이 헌법상 그 제7조에서 보장되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징, 그 다음에 그 어떤 보수 체계나 처우가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는 이러한 특징을 바라볼 때 공무원들은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서 상당한 그 어떤 윤리적인 책임감 이런 것이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의 한 유형에 지나지 않는 그런 무기계약직, 공무직 근로자와 어떤 차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비교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언론 본다면 그런 공무원의 어떤 특성, 법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전원합의체의 이 다수 의견, 7명의 대법관이 판단한 이런 다수 의견이 상당히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기 아직까지 많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의하실 점은 이번 사건이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사이의 차별을 놓고 판단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 공무직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공부문이 아닌 일반 기업 부문에서 정규직 근로자,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죠. 공무원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와 이 무기계약직 사이에 차별이 있을 때 과연 이번 판결처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거는 나중에 보다시피 우리 다수 의견의 보충 의견에서도 그렇고 반대 의견에서도 그렇고 그거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요. 공무원인 근로자와 공무직 근로자, 즉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사이의 차별에 있어서 우선 그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이 비교 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근로기준법 6조에서 말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일반 기업이 이 판결을 활용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아직 우리 일반 기업 부문에서는 정확하게 일반 정규직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사이의 차별이 근로기준법 6조에 의한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급심에서 헤매고 있는 이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 유사한 사건들이 지금 많은 하급심에서 올라와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어떻게 판단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단 이 공공부문에서의 공무원인 정규근로자와 공무직인 무기계약직 근로자 사이에 차별처우가 있을 때 이것을 근로기준법 6조에서 말하는 차별처우 금지에 위반한 것이냐에 대한 판결이고, 우리 대법원 다수 의견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별개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는데, 별개 의견은 한 법관 권영준 대법관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권영준 그 대법관의 별개 의견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직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공무원 비교 대상 근로자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차별에 있어서 즉 이번 이 국토관리청의 그 정규 근로자 공무원인 근로자와 그 무기계약직 근로자 사이의 차별에 대한 이유는 근거는 단체 협약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단체 협약에서 그러한 차별을 줄 수 있도록 수당에 있어서의 차별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계약의 자유의 판단에서 본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차별이지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근로기준법 6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런 별개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6조 위반이 아니라는 점은 다수 의견하고 같은데 결론은 같은데 그 근거 자체가 사회적 신분에 관해서나 또는 비교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과는 다른 별개 의견을 내면서도 결국 그것은 합리적인 차별이기 때문에 즉 불합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근로기준법 6조가 위반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별개의 판단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더 격렬한 반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5명의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낸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대법관 13명이 판단하면서 7명이 다수 의견 냈고 1명 별개 의견 그리고 5명이 반대 의견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7명의 다수 의견이 상당히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의견이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적어도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이 7대5 정도로 갈렸고 거기 1명의 이제 별개 의견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비슷한 판결 사건이 나올 때 또 결론이 어떻게 될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공무원인 정규 근로자와 공무직인 무기계약직 사이에서의 차별을 문제 삼은 것이고 일반 근로자,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와 그다음에 그 민간 부문에서의 무기계약직 사이의 차별에 대한 판단은 아직 안 나온 것이니까 지금 이번 그 대법관의 숫자로 봐서는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의 숫자로 봐서는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지금 우리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 부문에 계신 분들 특히 공공부문 중에서 공무원들이 없는 순수한 근로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공공부문에서도 앞으로 이거는 굉장히 주의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9월 21일 날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고 그때 언론 보았을 때 제목이 만약에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사회적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또 비교 대상으로도 공무원인 정규 근로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제목만 딱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무기계약직 문제가 차별 문제로는 발생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속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은 아직 대법원이 판결이 남아있다는 점, 이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이 반대 의견에서는 아주 예리하게 이 점을 짚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반대 의견의 첫 번째 내용에 보신다면 2014년에 나온 그 대법원 판결 중에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금지를 갖다가 판단할 때
그 공무원인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판단한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의견에서는 그 판결을 예를 딱 들면서 봐라, 벌써 공무원인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이 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무기계약직의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법원 다수 의견에서 이 반대 의견에 대해서 뭐라고 반대를 설명을 하는가 하면, 그 판결은 앞으로 바꿔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에서, 즉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서 비교 대상성을 인정했던 그런 2014년의 그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이 판결의 내용은 앞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검토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다수 의견에서 그 보충 의견을 냈던 의견이죠. 반대 의견이 딱 지적했던 그 판결에 대해서 다수 의견이 그런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정말 이것이 사건화되어서 대법원 판결로 다시 받게 될 때 정말 치열한 논쟁이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은 요점은 그것이죠. 결국 무기계약직이라는 이 개념 자체도 근로자가 마음대로 계약은 맺었지만 그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처우도 열악하고 이것이 상당히 고정적으로 가는 이런 고용 형태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인식도 이것을 하나의 어떤 그 신분으로서, 계급으로서 이렇게 인식하는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같은 업무 또는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비교 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빠질 필요 없다.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임이 틀림없다면 그것을 비교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반대 의견의 요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의견이 아직까지는 강력하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오로지 공무원과 공무직,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 사이에서의 차별 처우 문제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6조의 차별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점, 이 점을 밝혀주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다수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나 모두 공통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이건 제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제 민간 부문에서의 일반 근로자, 그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사이에 차별 처우가 발생해서 무기계약직들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하게 되면, 바로 근로기준법 6조 에 나오는 그 차별처우 금지 위반이라는 점을 이제 이유를 들겠죠. 무기계약직은 이미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니까 그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 시정 신청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근로기준법 6조를 들어서 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한 거니까 이것은 위반이다,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민간 부문에서 그런 사건, 근로기준법 6조 위반 사건이 나오고,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 또 일반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될 때 우리 대법원이 이제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제2라운드가 상당히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너무 한쪽으로 몰아서 야 이제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되십니다. 우리 인사 담당자들 이것 잘 기억하셔야 되고, 또 우리 노무사들이나 변호사들도 바로 이번 쟁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저희 그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그 판결문 전체를 다 읽어보셔서 거기에 나오는 별개 의견이라든가 반대 의견, 그리고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의 각각의 그 보충 의견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봐 두신다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을 다루실 때 아주 중요한 기준과 원칙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이번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노동법을 공부하는 즐거움을 아주 더해주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 의견이 비록 별개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은 하지 않지만 그 별개 의견의 논리가 아주 아름답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한 걸 보면 대법관들끼리도 이번 이 논쟁을 아주 즐겼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노동법의 그 아주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논리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신다면 정말 우리 노동법을 공부하는 사람들로서는 뭐 한편 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건의 어떤 판결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너무 강조한 것 같지만 정말 우리 노동법을 같이 공부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이번 판결을 잘 음미해 보시고 정말 노동법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노동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그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그 대법관들이 갖고 있는 견해들을 잘 흡수하셔서 우리 노동법 지식을 좀 더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연휴 주간을 뛰어넘어서 이제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노동법 브리핑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즐겁게 연휴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